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절망감 또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업주들은 불합리한 방역 기준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종시에서 정육식당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종일 씨. 정육점이 고기는커녕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점포처럼 썰렁합니다.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 이후 손실이 너무 커지자 일부 식당을 제외한 고기 판매를 아예 포기한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있지만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안 돌아다녀요. 그럼 공무원이 없으면 손님이 이미 벌써 한 70~80% 빠져버립니다. 이게 영업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고 새벽에는 김밥 싸고.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과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고 정부에서도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 법이 추진되고 할 수 있게끔 속도감 있게. 업종에 따라 절박함의 강도도 다릅니다. 아예 2달째 문을 열지도 못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 업주들은 생존의 위기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종 유흥주점이라는 이유로 각종 대출과 지원책도 제한되는 데다 일부 일반 음식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업 장사를 하면서 합법적인 업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고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그게 많이 아쉬운 거죠, 저희.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가게를 뛰쳐나오고 있는 지금 한계에 부딪힌 이들을 위한 빠르고도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오늘도 지역에서 이어져 공주에서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50대 A씨와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확진됐고 천안과 보령에서도 산발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서산에서는 지난달 27일에 확진된 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가 숨져 충남에서 3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충남 공주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에 의심되는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순찰차가 석 대나 출동했지만 퇴로를 막지 못했고 도주 차량 추적에 실패하면서 용의자는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밤 10시 어둑한 공원 주차장으로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10여 분 뒤 조수석에 앉았던 여성이 옆에 있던 차량으로 옮겨 타고 떠나자 승합차에 혼자 남은 남성 갑자기 팔에 주사기를 갖다 댑니다.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마약 투약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고 공주시 CCTV 관제센터는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기서 혼자 주사기로 팔에 주사를 넣는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계속 주시를 한 거죠. 잠시 뒤 경광등을 켠 순찰차 세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승합차 왼쪽에 한 대, 뒤쪽에 2대를 갖다 대고는 경찰관 6명이 모두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갑자기 승합차가 후진하더니 뒤에 있던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는 빈 공간인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차 3대가 출동했지만 출입구를 막지 않은 데다 모두 차량에서 내려 조치하다 보니 용의자가 도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준 꼴이 됐습니다. 당황한 경찰들이 순찰차에 올라타는 동안 승합차는 이미 공원을 빠져나갔고 한 발 늦은 경찰 추적을 따돌린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3대 정도면 역할 분담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글쎄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거는. 경찰은 달아난 50대 남성과 용의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고 함께 있던 여성도 뒤쫓고 있지만 사흘이 지난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용의자를 놓친 경찰관 등을 상대로 현장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가 미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전시 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김종천 의원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윤용대 의원과 최계순 의원은 각각 팬클럽 등과 식사를 한 뒤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혐의와 김소연 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역 시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지난주 예정했던 윤리자문위원회 회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의원 3명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 진정되는 여부를 보고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징계를 미루던 시의회는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박범계 사단으로 불리는 3명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어야 했는데도 굳이 윤리자문위를 구성한다고 시간을 끌더니 이마저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이딴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빠른 징계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게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시의원들이 이제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고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투 싸움으로 논란을 빚더니 이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의원들.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는 8월 대전에서 세종으로 둥지를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은 주택 특별 공급을 올해가 아닌 내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이전 기관장 협약을 맺고 중기부 공무원의 주택 특별 공급 자격을 내년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중기부 세종 이전이 특별 공급 혜택을 위해서라는 여론을 의식해 이전 고시일부터 즉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택 공급 세부 운영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하고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스토브리그에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며 새 판짜기에 나섰는데요. 당장의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길게 바라보며 젊은 선수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하위에 머물렀던 한화 이글스에게 새 얼굴의 등장은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한 강재민과 김종수, 김진영이 마운드를 지켰고 노시환과 최인호, 임종찬 등은 지친 야수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화의 젊은 선수들은 지난해에 쌓은 경험을 토대로 올 시즌 1군 무대에서도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올 시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한화 이글스의 야구를 보신다면 더 재밌고. 독수리 군단에 새롭게 합류한 신인 선수들도 지켜볼 만합니다. 장타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고졸 신인 정민규를 비롯해 송호정과 조현진 등 기본기를 갖춘 야수들이 가세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진 왼손 투수 김기중도 주목해야 할 새 얼굴입니다. 1군에서 안 다치고 계속 시합에 나가고 싶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신인왕까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빠른 볼이 저희 장점인 것 같고 빠른 볼을 받쳐주는 슬라이더도 좋은. 한화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빌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장기적인 선수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진행할 1군 스프링 캠프에도 부상 방지 등을 이유로 신인 선수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고 몸을 다시 만들어서 프로에 적응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천천히 하기로 했었거든요.
구단 안팎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한화이글스가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강팀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대전시 도마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된 김치 냉장고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궁동 내거리 인근에서 28살 A씨가 몰던 스쿠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져 다시 시동을 거는 중 불길이 치솟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출석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기 폐쇄 결정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